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대박클럽 시즌2는요. 매주 금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내로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마이베스트 컨설팅의 김순길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최영식 자산관리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순길 대표님과 함께 오늘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매 시장에서요. 이 전세를 낀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 부동산 시장 매매 분위기는 지금 그 전세 금액이 많이 오른 곳과 그다음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곳 중에서 아파트 매수 문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부동산 매매 시장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한번? 부동산 시장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그 이번에 그 9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그 등록세 감면 혜택이 9억 원 이하 또 1주택 취득자에 한해서 1년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이 4%였던 취득록세는 종합부동산 신설로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세 때문에 2%로 지금 내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실거래자 위주의 매수 문의보다 이제 전세 동반한 그 매수 문의가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에도 시프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역세권 중에서 250m 내에 있는 1차 역세권은 용도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또 완화를 하고 반경 250에서 500m에 있는 2차 역세권은 3종 일반 주거지로 전환해서 용적률을 300%까지 높일 계획인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 한 13,000여 가구가 새로 또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전월 아파트 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격 변동률 자체는 전월과 비슷하지만 또 시장 분위기만큼은 굉장히 또 호전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0.05% 하락을 하고 0.06%의 약세였는데요. 성북구, 강북구 등이 지역 내림세가 좀 강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달에 분양했던 그 소형 오피스텔 중에서 강남의 아이파크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32대 1이 나왔고 또 인천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4.68대 1이 지금 경쟁률을 기록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오피스텔의 그 청약 열기가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 그 청약 열기 중에서 우리가 좀 간과해야 될 부분은 가수요가 많다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이 돼서 좋은 층이나 프리미엄을 기대했던 분들이 실제 계약을 할 때는 또 청약을 또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약률이 실제 계약률하고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예 집을 사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시장이 불확실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형 오피스텔 쪽, 이쪽 틈새 시장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세 시장 동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세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오르고 있다고요. 네, 전세난이 아직도 극심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또 양천구 등의 학군 우수 지역은요. 세입자가 오르면서 전세난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집의 보증금을 올려주고 그냥 재임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일부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세입자들은 또 월세를 주고서 또 다시 임차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 0.46%, 양천구 0.34%, 송파구 0.33%, 강남구 0.32%도 학군 수요 지역이 굉장히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당산동 일대 소형 아파트나 또 금천구 시흥동에 20년가량 된 아파트가 전세가격이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신혼부부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서울 넘어서 수도권 전역도 지금 전세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서울 진입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그 강명, 구리, 남양주, 하남 등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전세 물량 부족이 발생했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올 초 대잔지들이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작년 가을처럼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일부 중개업소에서 얘기로는 연말
소화지구 입주가 좀 이루어져야지 당분간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전해왔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12월 또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앞두고서 평내동, 호평동 일대가 세입자 관심 증가로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전세 시장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최영식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집을 사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임대 시장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전세가 상승이 조금 무주택자들한테는 좀 안 된 말씀이지만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좀 치솟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올 초에 대비했을 때 몇 천만 원씩 오른 경우는 예사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점점 전세입자들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매매로 이제 돌아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일단은 좀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이 하락했느냐,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실제 하락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거주 입장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세도 또 이제 선진국처럼 전세 제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월세 전환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이제 주거 안정화가 또 큰 문제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중소형 아파트 이제 실수요자들에게는 전세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매매가가 하락한 매수자 우위 시장인 지금이 어느 정도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도 좀 삼을 수 있는 시각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틈새가 있다고 하죠. 고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이어집니다. 네, 고스의 부동산 투자 비법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은데요.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 함께하고 있죠. 02-2299-4034번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통화가 되신 분들에게 한해서요. 선물도 마련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필수 월간지죠.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은 김순길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전략인가요? 네, 오늘은 그 상가 투자에 대해서 상가 투자를 투자할 때 수익하는 예. 수익 방법의 계산법이라든지 투자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주택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상가 투자 노하우에 목말라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가 투자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상가 투자는 수익성 상품인데요. 수익성 상품의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에 대표적인 건 상가인데요. 상가는 입지나 또 아니면 그 임대 수익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라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는 물론 임차자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차자를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투자, 그렇다면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한 세 가지 예. 정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투입한 비용을 근거로 하는 원가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상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미래의 수익률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는 수익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그 보통 투자 연간 임대료 수익에서요, 연간 대출 이자를 빼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에서 대출 금액과 임대 보증금을 뺀 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방식인데요. 보통 예를 들면 안정적인 목표 수익률이 연 10%이고 예상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라면 상가의 적정 가격은 한 1억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상가 건물 투자를 했을 때 상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1억이고 목표 수익률이
10%라면 이 상가의 가격은 10억 원이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은행이 임차를 나가고 나서 다른 임차자가 들어왔을 때 연간 임대료 금액이 5천만 원 정도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을 잘못해서 상가 투자를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가 투자할 때 투자 수익률을 살피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요, 상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입지와 상권, 어느 지역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상가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는 상권 분석하고 입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상가 가치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 상가는 또 상업 입지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적하다, 주거 공간이 좋다, 아니면 뭐 녹지 공간이 좋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상가를 투자할 때 쾌적성이 좋다는 것은 상가로서는 반대라고 주거지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 상권 입지 분석 중에서 먼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권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권과 맞는 업종이 입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상가의 입지가 주 동선의 가로로 길게 뻗어져 있는 상가를 선택해야 하며 또 출근길 상권보다는 퇴근길 상가가 더 유리하고요. 권리금이 없는 상가보다는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골라야지 그래야지 또 고정적인 임차로 수익이 안정화됩니다. 근린상가는 또 그 입지가 굉장히 그 성패를 가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이나 또 아파트의 주 통행로 등 그 지역의 대표 상권에 있는 근린상가를 골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권도 봤고요. 입지도 한번 분석해 봤는데 그 이외에 어느 점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도 살펴볼까요? 투자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금이 적절한 것인지 또 유동인구가 많은 것인지 대표 상권인지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된다. 이런 데가 좋을 것이고요. 지금 그 초보자분들께서는 상가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또 보시면 좋으시냐면 유명 프랜차이즈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커피 전문점 같은 것이 옆에 있다면 입지적으로는 약간 상권 분석이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곳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큰 상가를 분할해서 또 수익률을 높여야 하면서 주변 상가와 경쟁 관계를 또 고려하는 것을 보시면 되시고요. 근린 상가는 먼저 입지가 좋은 상가를 선택하라고 역세권, 전철역, 대로변이 좋고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인근에 대형 마트라든지 할인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1층에 의류점이 있는 것보다는 지하에는 슈퍼마켓이나 뭐 식료품, 그다음에 1층에는 뭐 부동산이나 제과점, 2층에는 미용실이나 학원 등 이런 데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 투자는 물론이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품이죠. 오늘 고술의 부동산 투자 비법 상가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상권과 입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알짜 투자 지역을 콕콕 집어드립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식 팀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자, 어떤 지역인가요? 예, 오늘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1억 원대로 네. 109제곱미터 신축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여의도 접근성이 좋은 신길 뉴타운의 신길 5구역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의 신길 뉴타운이라면 노후주택들이 조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가치가 콕콕 숨어 있는지 투자 가치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다른 것보다 지역적 입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영등포 신길동 하면 정말 노후화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고요. 또 슬럼화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하지만 향후에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길 5구역 입지 여건을 지도에 살펴보면은요. 여의도에서 대로를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1.5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신길 뉴타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길 뉴타운에는요, 주변에 영등포 뉴타운, 흑성 뉴타운,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과 같이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산업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7호선 신풍역과 보람역 역세권으로서요,
7호선을 활용할 경우에 강남 접근성 역시도 한 20-30분 이내로 돌아올 정도로 향후 그 주거 환경이 개선되게 된다면 직주 근접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요. 현재 18,000세대 정도가 들어서는 예. 우리나라 미니 신도시급 정도로 뉴타운이 크게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한다면 주거 환경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이 여의도와 용산 등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길 5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소액 투자로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투자 수익성은 어떤가요? 네, 일단 뭐 투자 수익성을 보실 때 여러 가지 면들을 보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저가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요. 근데 네. 이건 또 시장 상황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나 이렇게 또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후기 단계 사람들의 인식이 같은 재개발 구역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이 시간도 빠르면서 초기 자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재개발 사업성에서 보실 때 네. 향후에 일반 분양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갖다가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분양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성이 좋습니다. 즉 추가 분담금 줄어들 여지가 큰데요. 신길 뉴타운 차트를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약 현재 토지 등 소유자, 향후의 미래의 조합원 수가 약 567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어지는 세대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1236세대가 지어지는데요. 무려 439세대 일반 분양 물건이 나옵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일반 분양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여지가 크고요. 실제 그 사진을 보시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또 슬럼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분 조회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성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초기 투자금이 한 1억대 수준의 제가 이제 대지 지분으로 한 33제곱미터 정도의 물건들을 확인을 해봤었을 때 한 2억 5천 정도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전세를 끼고 하게 되면 1억 한 2, 3천 정도의 투자가, 1억 한 5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보신다 한다면 향후 이런 이제 좀 사업성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지분이 작은 것들로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 분담이 줄어졌을 때 약간 이익을 막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도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신길 5구역은 다른 뉴타운 지역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길 5구역 어떤 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지역일까 이 점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신길 5구역 같은 경우 일단 그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데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은요. 처음에 뉴타운 지구 지정을 시에서 하고요. 지구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이미 지나서고 시공사도 이제 SK건설이라는 좀 대형 건설사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감정평가하고 관리 처분만 남겨놓은 속도가 빠른 구역이라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구역에 투자는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일단 한 연선세로 1억, 2억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서울시에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내가 1억, 2억에다가 전세금만 1억 정도 포함해서 3억 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은 이제 솔직히 뭐 아주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뭐 109제곱미터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축아 구입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전세를 살고 한 1억, 2억 정도를 이렇게 지분 투자를 소액으로 투자해 놓을 경우에는 향후에 109제곱미터형 아파트를 신축으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구역의 사업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적 투자를 원하고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내 집 마련을 주거의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구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서민형 주거 지역입니다. 네. 서민형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큰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강남에 출퇴근한다든가, 그다음에 여의도에 출퇴근한다든가 이런 이제 약간 접근성을 따지시는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사업성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저렴하게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 재개발 투자자에게 적합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길 뉴타운 지역은요, 이렇게 시세 차익보다는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 신길 5구역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장점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7호선 역세권 지역이고요. 도보로 네. 한 원 3분 내, 그러니까 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구역이고요. 5구역 한 구역만 가지고도 12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양호한 주거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강남 등 도심 접근성이 좋고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인근의 아파트들을 보시면요. 지금 전세 수요가 매매가 대비 지금 한 80% 가까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전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장점으로 보시면 저가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량진 뉴타운, 그 다음에 흑성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과 같이 이런 지역에 대비했을 때 60% 선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경우에는요, 분양권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한 구역 내에 다주택자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물건을 투자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분양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분양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소유자, 매도를 하시는 분이 다주택자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실 부분들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보시면요. 네. 이미 사업 시행가 완료된 부분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수익성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투자의 목적보다 매매 차익을 크게 노린다거나 하는 목적보다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지역,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다가구 주택 같이 좀 지분이 큰 주택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대비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적게 나오니까 좀 지분이 작은 걸로 소형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아이러니컬한 게도 이게 좀 사업성이 좋은 경우에 또 지분 작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건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좀 이렇게 지분 작은 걸로 적당하게 한 1억대 초반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이 신길 5구역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단점은 신길 5구역 구역에 가보면요, 차들이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제 마티즈나 뭐 이런 소형 차들은 다닐 수가 있겠지만 중형 차들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거주하는 자산을 빼고 투자 자산을 별도로 가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 신길 5구역의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투자 노하우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지역에 관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전화로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희 번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2-2299-403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 선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더욱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2-2299-4034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참여한 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2-2299-4034번 열려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 괜찮습니다. 내 집 마련과 관련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김순길 네. 대표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자세히 여쭤보세요.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간악군 남곡동에 사는 아줌마인데요. 네네.
예, 저기 의정부 장암 리버시트 32평 소유하고 있고요. 리버시티 32평 소유요. 예, 네. 현금은 2억 5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현금 2억 5천. 근데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놔야 할지 아니면 네. 이제 투자를 해놔야 할지 네. 궁금해서요. 아, 전세 끼고 예. 아파트를 사놔야 될지 아니면 그냥 따로 투자를 해야 될지요? 예, 투자를 해놔야 할지. 지금 저 장암은 월세 받고 있거든요. 아, 장암은요? 예. 장암이 그 아파트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죠? 작년에 분양해갖고 지금은 분양 다 저기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 거기가 한 1700세대 가량 되는 아파트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중량층 TBS 가 끼고 있는. 1, 2, 3, 4단지가 한 2천 몇 세대 각인데요. 아, 지금 그러면 그 단지가 몇 단지세요? 1단지부터 4단지 있어요. 아, 일단 집도 4단지에, 네. 예, 예. 대단지 아파트네요, 그러면. 예, 그게 예. 그 열병합 쓰는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열병합 방식이요. 그리고 그건 그 제가 안 사는지 7호선 모르겠어요. 도봉산역이 가깝지 않나요? 예, 맞아요. 아, 수락산도 그러면 굉장히 가깝고요. 큰 단지 아파트, 2009년도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예, 그 예, 아파트 입주했어요,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네. 1년 됐네요, 지금. 네. 그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임차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예. 전철역도 이렇게 멀지 않아서 뭐 월세를 놓으시거나 전세를 놓으실 때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없어요. 네,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어서 향후 지금 의정부 쪽이 상당히 좀 가격이 좀 많이 주춤거리면서 빠졌는데 예.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아파트는 굳이 정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나머지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예. 투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현금으로 2억 5천 정도가 있으시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럼 어느 지역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지역은 있으신가요? 서울대 있고, 대구 프리지오요. 네, 아파트요. 예, 예. 거기다가 전세를 끼고 하나 사놔야 할지, 네. 아니면 투자를 어느 곳에다 해놔야 할지 몰라서 지금 한번. 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소형 아파트도 앞으로는 상당히 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격도 많이 빠졌고요. 지금 소형 아파트 위주가 전세보다는 또 월세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기도 하지만 또 수입형 상품으로도 좀 약간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요. 역세권 쪽에 있는 아파트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3호선 중에서 전세가가 50% 정도 가까이 되는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사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그 지방 쪽 같은 경우는 수원, 영통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상당히 전세가가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역세권 중에서 소형 아파트 전세 끼고 사실 수 있는 매물도 한번 투자를 권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번 추천 포인트를 또 드린다면 예, 예. 지금 이제 한강변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한강변의 차후 아파트로 들어설 지역 중에서 소형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지분을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그 투자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 위주거나 아니면 향후 개발 가치가 높아져서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한강변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왜 한남동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남동이요? 예. 한남동 뉴타운 금액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20평대 아파트 다세대 지분은 한번 구입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빠른 구역 중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3구역 정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습니까? 궁금한 게 네네. 좀 풀렸어요? 예, 예. 네네. 네, 다른 추가적인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대박클럽과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최영식 팀장님과 한번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뭐든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죠. 네, 저는요, 네. 2005년 6월에 네네네. 숭인동에 거기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창신 뉴타운? 네네. 네, 거기에 집을 하나 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은 72.7제곱미터고요. 네. 거기 국어가 24제곱미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는, 네. 목조 건물 5평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종로구청에 가서 제가 뛰어보니까 건축대장에는 또 건물이 전혀 등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1년에 공유재산 사용료라 그래가지고요. 네네.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도 지금 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건축이행 강제금도 내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제가 이 집을 살 때 네. 아주 막역한 이게 친구가 그쪽에 그때 창신 뉴타운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막 투자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이런 거를 내야 되고 저는 이런 거래를 이런 집 사는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요. 너무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처분을 하고 싶은데도 처분도 안 되고 네네. 또 제가 그때 당시 살 때만 해도 제가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그 집에를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사를 못 가게 됐어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질문해 주는데요. 일단 질문하신 요지가 굉장히 좀 내용이 난해한 요지입니다. 지금 재개발구역에서도 일단 불법 건축물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하천 시유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유지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인 게 지금 굉장히 복합적으로 난해하게 얽혀 있는데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투자하신 게 몇 구역인지 알고 계시나요? 창신 승리타운이 구역이 굉장히 짧게 나눠져 있는데요. 1에서 8구역까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사업성이 좋은 구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9구역 이후부터는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혹시 몇 구역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몰라요. 그냥 숭인동. 예, 그러면은 일단 집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숭인동이라고 하셨어요? 네, 예, 숭인동 숭인동 51번. 같으면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좀 들어가서 아무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사업성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일단 국공유지하고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과태료 부분인데요. 네. 그거는 철거를 하지 않는 한은 지금 계속 그 사용료를 내실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다요? 예, 아니 두 가지 다가 아니라 목조주택에 대해, 목조 건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그게 무주택 무허가 주택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 중에 일부만 차지하기 때문에 뭐 조합원 분양권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관련은 없지만 조합원 분양권은 분명히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창신 숭인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숭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네. 사업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혹시 지금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임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는 두 집이 살고 있는데 한 집은 5,500만 원 전세를 살고 있고요. 예. 한 집은 1,000만 원에 35만 원. 1,000에 35만 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서 한 5천만, 약 한 1억 정도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대략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네. 매매가는 얼마에 매매하셨어요? 저는 1억 9,200에 샀습니다. 1억 9,200만 원에요? 네.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시세는요. 투자 솔직히 대지 면적 가지고 시세를 추정을 해보면은요. 물론 시세라는 건 없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불법 건축물이 들어가 있으면 현 시장 상황에서는 매매가 힘들어요. 매매가 힘든데 향후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매매가 가능한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매매 가치 상승도 하게 되는데 현 시의 상황에서 대지부 면적 대비했을 때 대략 추정을 해보면 한 2억 후반대 정도면은 매매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억 후반대나 3억 초반대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 다 봐야 돼요. 지금 정확한 저한테 이제 지번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공시지가는 네네. 올해 제곱미터당 201만 원 나왔더라고요. 201만 원 정도면은 위치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공시지가 낮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평당 그러면 한 650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3.3제곱미터당 650만 원 정도 된다고 본다 한다면 대략 한
저는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내외 수준 정도로 지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억 후반대나 3억 초반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창신승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길어질 거다라는 거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시고 매도를 하시는 방향을 저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거주 요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거주 요건 혹시 맞추셨어요? 2년 거주 안 하셨죠? 전혀 안 했죠. 예, 전혀 안 했죠? 그러면은 지금 부산에 주택 말고 또 주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예, 부산에 살고 있는 남편 집밖에 앞으로 없죠? 지금 네. 부산에 살고 있는 집은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세금 계산 좀 지금 해봐야 드리려고 그래요. 요건 한 1억 5천 정도요. 예, 그러면은 주택수에는 산입이 안 되실 거예요. 세금 네. 계산할 때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3% 정도 연간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략 세금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내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창신승인 뉴타운이 조금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네. 이제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너무 길게 투자가 되니까 네. 매도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매가는 원하시는 수준 정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세 정도로 해서 네. 매수자가 나올 경우에 매도하는 방향을 좀 잡아보시고요. 그러면요, 3억 네네. 후반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2억 후반대로 좀 잡으세요. 왜냐하면 무허가 주택 부분이라든가 네. 지금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 시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요즘 매수자들도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솔직히 매수 안 해요, 잘. 아. 매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흠결 부분들을 좀 아예 좀 철거를 하시든가 네. 요런 방향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는 네네. 철거할 게 안 되는 게 집을 새로 다 제가 사귀고 1년 전에 집을 다 새로 고쳐갖고 집이 네네네. 깨끗하더라고요. 예, 집은 깨끗한데 일단 네.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시유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저 추가적으로 저희 저희 방송 끝나고요. 네. 연락처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번 같은 거 확인해서 네. 지번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방송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현재에서 왜냐하면 구청이나 이런 것도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고 하니까 네. 추가적인 상담은 또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이렇게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299-4034번 열려 있으니까요.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 분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김순길 대표 연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뭐든지 다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예, 제가 용인하고 인천에 네. 아파트를 지금 하나씩 지금 2개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좀 하나를 좀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드립니다. 그럼 용인에는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용인에 그 처인구라는 데가 있어요. 처인구 압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거기 포고급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조그만 건설사인데 그 우린건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세대수 작은 거지요? 예, 그래서 한 39평형짜리 지금 하나 갖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한 2007년도에 지금 구입을 한 건데. 네. 예, 한 2억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대출이 좀 1억 정도가 좀 껴 있거든요. 아, 대출 1억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쪽에 그 검단 신도시내 네. 아파트도 역시 지금 하나 그 분양 이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했는데. 인천은 어디에 있는 아파트시죠? 그 검단 신도시요. 검단 신도시. 그러면 네, 그것도- 이때 그 신도시 발표할 때 분양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조금 해서 그것도 한 34평형 정도 되는데. 네네. 이것도 좀 대출이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조금 분양가 좀 싸게 받아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이제 매입을 이것도 역시 이제 2억 5천 정도 해서 매입을 했는데. 네. 그 검단 거는 가격이 많이 상승 안 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지금 뭐 분양받았을 이쪽에 때보다. 지금 뭐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서.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출이자가 이제 이렇게 한 달 그 가는 그 수입보다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좀 하나를 좀 매도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뭐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용인과 인천 그 대출이 두 개 다 아파트가 한 1억씩 대출이 끼어져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합치면 2억 정도 나오죠. 네, 그러면 어찌됐건 80만 하나 원 정도 이제 예. 네, 정리를 하셔서 얼른 대출을 정리하시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용인하고 인천 그러면 호재가 뭐가 있는지 호재가 예. 어떻게 작용을 해서 과연 아파트 가격을 상승할 수 있을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요. 용인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용인 경전철이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개통 수혜지가 수지지구나 동백지구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개통의 수혜 지역인데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전철 호재가 작용돼서 가격이 상승을 많이 안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선을 지금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분당 정자에서 수원 광교까지 해서 광교에서 분당까지 강남까지 가는데 한 28분 정도 소요가 되고 용인 동천동이라든지 상현동이라든지 수지동이라든지 광교 흥덕 이런 데가 지금 2014년에 지금 개통이 되면 2014년에서 2015년 초에 개통이 되면 그곳에 있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용인 쪽에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용인 쪽에 또 다른 호재 중에 하나는 또 GTX A 노선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고양 킨텍스에서 동탄 신도시까지 또 연결되는 노선이 있는데요. 이러면은 또 용인 기흥구라든지 이런 데가 또 상당히 많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처인구의 포곡에 있는 아파트를 잘 아는데요. 거기 아파트는 사실은 야산과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있는 곳 중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인프라가 상당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어찌 보면 나홀로군에 있는 아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전철도 조금 멀고 GTX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아파트,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는 지금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시려면 인천에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용인 거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호재가 있어도 그 호재 부분이 반영될 여지가 굉장히 작은 아파트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고요. 인천 거를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려면 인천 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인천 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인천이 지하철 지금 2호선이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마전역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개통이 되는 전철역과 상당히 근거리 있기 때문에 가격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제2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아니면은 또 검단 신도시가 조성되고 유통단지, 산업단지가 굉장히 또 개설이 되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쓰레기 매립지도로 같은 경우도 테마파크로 지금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도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용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더 투자 가치가 있고 가져가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이제 인천에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인천은 송도 그다음에 청라 영종 이렇게 세 군데가 트로이카를 좀 형성을 하고 국제도시로 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가 청라지구가 제일 가까운 곳인데요.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금융지구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상당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아파트가 많아서 공급이 좀 많은데 이거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면 용인 거를 처분을 하고 인천 거를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은 인천 거와 용인 거를 모두 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처분하신다면 용인 거를 먼저 팔으시고요. 두 개를 다 팔으셔서 그 자금으로 사실은 아직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건 말고 향후에 좀 빠르게 진행되는 곳 이런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인천 소구 쪽인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두 군데 그냥 투자를 해놓은 건데. 네네. 그거 만약에 다 팔면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직장이 어디신가요?
직장은 현재 지금 인천 쪽에 있어요. 그냥 부평 쪽에 좀 다니고 있는데.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집을 투자하시거나 주택을 투자하실 때 예. 굉장히 뭐 이렇게 옮겨 타시는 것보다는 한 네. 번에 좀 좋은 지역으로 가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디냐 이거죠. 예, 그 지역 중에 보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지역 중으로는 조금 서울 쪽으로 나오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운 양평동이나 당산동이나 이런 쪽 아니면 역세권 쪽으로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쪽에는 양평동이나 당산동 쪽 이런 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세권 개발이 되는 곳은 뭐 신당, 청구, 약수 이런 쪽이 세 개의 역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이 그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데들 뭐 2호선이나 3호선 라인 중에서 독립문이나 홍제 쪽에 있는 쪽에서 전세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쪽도 굉장히 투자 상품을 볼 수 있고요. 전세 안고 사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전세를 안고 사실 좋고요. 네. 지금은 사실은 아파트를 투자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네.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네. 금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좋은 지금 그런 투자 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인천 거 그다음에 저 용인 거 전세까지 하시면 거의 한 3, 4억 정도가 되시잖아요. 아무리 그 전세를 사셔도 매출 1억 정도는 받아내니까 전세 사실 거 아니에요. 예. 팔으시면 그러면 예. 3, 4억 정도 중에서 이렇게 투자해 보실 만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나면 서울 쪽에 내가 좀 아는 지역 그리고 조금 내가 어떤 지인이 있어서 좀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 같은 데가 투자하시기 좋은 지역이니까요. 그런 지역을 먼저 우선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앞으로 개발 가치가 많은 투자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전화 연결을 시도해 주셨지만 아쉽게도 여기에서 상담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처 연결되지 못한 분들은요, 방송 끝난 후에라도 저희에게 연결을 해주시면 무료로 명쾌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고지해드립니다. 02-2299-4034번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 통화되신 분들을 한해서 선물도 마련을 했죠.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죠. 예스하우스의 3개월분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주시고 강의까지 해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고요. 기존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동산 투자 상담을, 주식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문자로만 받고 있죠. 013-3366-0110번이 열려 있고요. 오늘같이 금요일은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2299-4034번으로 함께 하니까요. 이 점 꼭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 시즌2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